자, 기본적으로 공공 데이터란 일단 공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예요. 자,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 정보 등의 공적인 정보라는 의미에서의 공공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용도로, 그러니까 공적인 용도로 공개된 데이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API 또는 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파일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편번호라는 거는 공공 데이터예요. 우편번호. 여러분들 회원가입, 쇼핑몰에 회원가입하거나 할 때 보면 주소, 배송 주소 정할 때 지금은 굉장히 그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정하는 게. 이게 한 20년 전에는 주소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모든 주소를 다 타이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주소를 할 때 도로명 주소에 그 검색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를 검색을 하려면은 한동대학교라고 엔터 치면 바로 주소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번지 뭐 이런 식으로 주소가 나와서 이게 맞느냐 그러면 선택하면 나머지 주소만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게 나왔냐면 우체국에서 CSV 파일, 그러니까 엑셀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비슷해요. 이런 CSV 파일로 전국의 우편번호 그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읽어가지고 해독하는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끔. 그러다가 여러분들 아마 아주 어릴 때 우리나라의 우편번호가 체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나라 우편번호 체계는 세 자리 숫자였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한 중고등학교쯤 됐나? 그러니까 1980년대쯤에는 다섯 자리로 올랐어요. 두 자리 마이너스, 세 자리 마이너스 두 자리. 이렇게 다섯 자리 우편번호가 됐어요. 그러다가 그게 세 자리 마이너스 세 자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다섯 자리 그냥 1년 번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편번호의 체계가 그동안에 내가 기억하는 거로 한 4번 바뀌었어요. 근데 세 자리 마이너스 세 자리로 바뀔 때의 우편번호 체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능하면은 우편번호를 그냥 우편번호만 딱 들으면 어떤 동네다라는 게 바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동네에 뭐 대충 어디쯤이다 라는 게 바로 특정할 수 있게끔 굉장히 세분화했다라는 게 특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국의 우편번호 파일을 예전에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걸 그냥 프로그램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면 주소, 배송 주소나 이런 쇼핑몰 만드는 사람들한테 되게 유용했는데 우편번호가 굉장히 세분화되면서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전국 데이터를 전부 다 갖고 오면 몇 기가바이트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어서 우편번호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와 진짜 얘네들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우편번호 다루는 프로그램을 그 체계가 바뀔 때마다 그거 고치는 게 프로그래머들한테 아주 원성이 자자했죠. 아 또 바뀌었어 하면서 뭐 데이터 또 다시 업그레이드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우편번호는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구획이 개발되거나 재개발되고 막 이렇게 되면 우편번호가 새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막 이렇게 변경되거든요. 건물도 새로 지으면은 바뀌고. 그래서 우편번호라는 게 고정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쓰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변동되고 있는 정보를 어떤 중앙에 센터에 데이터를 보관을 하게 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런 걸로 그리고 이거를 적절한 형태로 프로그램이 가져다가 읽어서 실시간으로 읽어쓰기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얘기들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게 공공 데이터라는 오픈 API 형태로 제공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모든 사이트에 주소 찾는 우편번호를 통해서 주소 찾는 그 체계가
거의 비슷비슷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보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오픈 API를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오픈 API를 쓰고 있는 건데, 그런 공공 데이터의 오픈 API를 이제는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는 거를 구경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파일로 제공하는 거는 거의 변동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내가 가져다가 내 프로그램에다가 적용하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는 계속해서 변동 가능한 데이터의 현재 버전을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쓰겠다라고 하는, 그게 오픈 API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일 형태로 받아서 쓰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지금까지 했던 내용 그대로 쓰면 돼요. CSV 리딩 해주는 라이브러리 있고, XML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XML도 읽어서 파싱, 해독하는 그런 라이브러리 있습니다. JSON 같은 라이브러리 있으면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고 다시 만들어낼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거를 가져다 쓰는 거는 이제 뭐 아직은 초보 수준이긴 하지만 구경을 했어요. 이제 뭘 해볼 거냐, 오픈 API로 제공되는 형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특징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픈 API로 제공이 되면 로컬에 내 서비스를 위해서 내가 파일이든 데이터든 그를 왕창 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하면 그냥 가서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예를 한번 들어주면, 오늘 이제 이따 보여줄 샘플이긴 하지만, 자, 여기 보면, 자, 오늘 이제 보여줄 서비스 프로그램인데요.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여러분들 지금 백신 맞고 있는 사람들 있을 텐데, 전국의 코로나 예방접종센터로 등록된 게 284개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이제 동네 의원이나 우리 뭐 보아스 메디컬에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센터라고 등록된 게, 그래서 이게 284개가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 오픈 API로 제공된 코로나 정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284개.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필터링을 걸어 보려고 하는 거죠. 여기다가 예를 들면 포항에서, 포항 주소로 되어 있는 포항은 얼마나 들어있는가 해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포항은 남구에 있는 센터 하나와 북구에 있는 센터.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포항에는 센터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다른 동네는 어떨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주는 한 군데예요. 그리고 뭐 대구, 대구는 보니까는 맞네. 대구가 확실히 많긴 많구나. 진짜 많네. 하나, 둘, 구별로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인데 해운대구도 대구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네요. 그냥 문자열 포함하는 검색을 진행하니까, 그래서 해운대구도 대구라고 검색이 나왔구나. 자, 이런 식으로 센터 지역을 넣으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인터넷으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픈 API 중에 코로나 예방접종 센터 정보를 제공하는 그 오픈 API를 써서 그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내가 적절하게 화면을 뿌리거나 뭐 내 서비스에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오픈 API입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면, 자, 오픈 API를 보면 뭐 기상 정보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 날씨 정보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날씨와 관련된 정보가 나오는데, 그 날씨 정보는 오픈 API로 많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위도 경도에 해당되는 그 지역의 현재 날씨와 온도, 습도, 뭐 이런 기본적인 날씨 정보는 무조건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중에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한번 받아서 서드 파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K웨더, 뭐 날씨닷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날씨 정보 전문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거를 해석하고 가공해서 실제로 그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도 경도에 있는 날씨 정보를 오픈 API로 가지고 와서 현재 그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느냐. 예를 들면 우리 동네나 어떤 지역의 관광지에 뭐 등산하기 좋은 날씨인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 골프장들 많잖아요. 그럼 각각의 골프장별로 현재 날씨는 어떠한가, 온도는 어떠한가. 그 다음에 골프 치는 사람들은 바람 부는 거 되게 신경 쓰거든요. 바람은 많이 부는가 적게 부는가 뭐 이런 것들. 그거는 뭐냐면 기본적인 날씨 정보들을 가져다가 그걸 가공을 하는 거예요. 서비스에 필요하게 맞게끔 정보들을 잘 끄집어내 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을 볼 수 있게. 왜냐면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의 위도 경도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 어디 메모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없거든. 근데 정보는 위도 경도를 가지고 갖고 와요. 그럼 그거를 중간에서 가공하는 업체들이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광지 그랬으면 국립공원, 무슨 도립공원 이런 공원들의 위도 경도 정보를 분석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오픈 API하고 연동해가지고 어떤 관광지나 어떤 공원이나 이런 쪽에 날씨가 오늘 좋습니다. 여기 한번 놀러 가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뭐 기상 정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되게 관심 많은 거 있잖아요. 뭔가 학기가 바뀔 때나 집 바꿀 때 그때 부동산 정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도 사실은 오픈 API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가 큰 서울 같은 데는 지나가다가 화장실 찾고 싶을 때 그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그런 데이터들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가 바로 그 우리나라가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 그래가지고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든지 많이 제공을 해라 라고 하는 게 몇 년 전부터 되게 중요하게 취급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은 꼭 터득을 해 놓길 바랍니다. 자, 그 중에 오픈 API의 API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예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게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있잖아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자, 인터페이스는 우리 동네에서 되게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컴공과 전자에서 되게 많이 쓰는 용어인데, 여러분들 많이 쓰는 인터페이스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라 그래서 윈도우 같은 환경. 그게 그래픽 형태로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UI, UX의 그 UI, I가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인터하고 페이스하고 두 개가 합성어잖아요. 페이스. 자, 여기 얼굴이 있고요. 여기 얼굴이 있어요. 그럼 이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만나는 서로 만나는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마주 봤을 때 만나는 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 방법,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오픈된 API. 그 오픈된 API가 바로 그 오픈 API라고 불러요. 그 API라는 내용은 프로그램을 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로 제공되는 뭐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API인데, 그 중에 오픈된 API가 있고, 오픈 API 중에 공공기관의 정보들이 제공되는 공공 데이터 오픈 API가 있는 거예요. 자, 용어의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공데이터에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 포털로 data.go.kr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 잠깐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data.co.kr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딱 들어가서 봤더니 바로 떠 있는 게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해서 바로 나와 있죠. 응용 서비스 개발에 편리하도록 오픈 API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코로나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클릭을 해서 봤더니
코로나 데이터 중에 지금 총 3건이 보입니다 라고 하고, 보세요. 지금 이렇게 XML과 JSON 형태로 제공되는 그런 내용이고, 이게 오픈 API 형태로 제공이 된다. 그러니까 오픈 API 형태로 제공되는 거하고 파일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는 거하고 두 개가 아까 다르다고 얘기했죠. 얘는 다운로드 받아서 알아서 써라. 얘는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필요한 정보만 요청하면 해당되는 정보를 보여줄게, 이런 겁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방식은 XML로도 보여줄 수 있고 JSON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조회 서비스, 그러니까 아마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 지금 그 카카오 지갑이나 이런 앱을 통해서 주변에 뭐 자녀 백신 신청할 수 있는, 현재 백신이 남아있는 그 예방접종 가능한 그런 병원들의 위치 찾아보는 서비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서비스 어플이 바로 이런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예방접종 센터 현황을 데이터, 파일 데이터로 제공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예방접종 센터를 조회 서비스, 그걸 오픈 API로 JSON 형태로 제공을 할 테니까 니네가 필요하면 인터넷 접속해서 가져가.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걸 알려줄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여줬던 그 장면은 바로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한 거다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자, 여기 보면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지금 뭐 데이터들 추천하는 데이터들도 있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개방기관 오픈 API로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이 964개. 그러니까 정부 부처와 정부 산하 기관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들어있던 얘기고요. 파일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46,000여 개, 그 다음에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하는 게 7,700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 그래가지고 한 군데 모아놓은 건데,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청이나 구청이나 또는 그 국가산하연구소나 뭐 이런 데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 포털에 등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포털을 제공하는 그런 API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이거는 뭔가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좀 필요한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 아이템이 있으면 일단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 공공 API로 제공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찾으면 어지간하면은 그게 API로 제공이 되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키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화면을 계속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멋진 휴양지가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고, 내가 이름을 거명하기 전에 빨리 얼굴이 나타나세요. 자,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이트 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방금 전에 보여준 게 공공 데이터 포털. 자, 이게 이제 제일 큰 사이트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문체부가 관리하고 있는 그 특별한 공공 데이터, 그러니까 포털은 아니고 문체부 산하의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그러니까 공연이나 전시, 축제, 영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개봉된 영화들 랭킹 알고 싶으면은 이 공공 데이터, 문체부의 공공 데이터 중에 영화에 관련된 정보를 보면 돼요. 그러면 최근 개봉된 영화, 그리고 이 개봉된 극장이 어디가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도서나 게임, 방송,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문화공공 데이터는 경진대회가 매년 열려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오픈 API를 제공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멋진 서비스를 만들어봐라 라고 하는 그런 경진대회를 엽니다.
이런 경진대회는 조금만 준비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API는 똑같이 제공되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구슬을 깰 거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디어,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경진대회는 노려볼 만하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데이터도 있고요. 여기 보면 농산, 산림, 곤충, 교육, 그 다음에 마을산업, 뭐 다양한 축산, 유통, 되게 다양한 데들이 있죠. 그 다음에 GitHub 같은 이런 사이트, GitHub 같은 사이트도 오픈 API를 제공하는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GitHub에 검색을 해가지고 뭐 필요한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예를 들어서 뭐 자바로 만든 또는 스프링으로 만들어진 그 서비스 프로젝트 오픈된 소스 중에 뭐 어떤 키워드가 들어있는 거를 확인하고 싶어, 뭐 이런 것들 검색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GitHub에서는 API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GitHub에 GitHub 디벨로퍼라는 그런 곳에서 GitHub REST API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자, REST API가 뭔지는 좀 이따 또 한번 설명을 하고요. 관심을 기울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 자, REST API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자, REST API, 그냥 흔히 그냥 REST API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개발할 때 이거는 정보 어떻게 가져올래? REST API 만들어서 쓸게요. 또는 만들어진 REST API가 있으니까 그거 가져다가 쓸게요. 이렇게 용어를 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들으면 되게 뭔 소리지? 라고 하는데, 이제는 저게 대충 저런 얘기구나. 어딘가에서 어떤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제공을 할 테니 그거를 네가 만드는 서비스에서 가져다가 적절하게 활용해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콘솔 프로젝트를 보긴 했지만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의 정보를 284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아까 보면은 정보의 종류가 센터 이름, 주소, 시설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 정보가 최근 업데이트된 게 언제이냐, 이런 정보의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정보를 내가 확보하고 있고, 이거를 API로 제공을 할 테니 그 API로 제공을 하는 내용을 가져다가 적절하게 네 서비스에 활용해.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콘솔로 보여주고 있지만 얘를 어플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플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될까요? 어플은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확인하기, 그리고서는 지역을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이름들로 해서 뭐 서울, 경기 뭐 해가지고 쫙 해서 열 몇 개 넘나? 하여튼 쫙 놓고 버튼으로 그냥 터치 하면은 바로 그 동네에 리스트가 뜨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멋지게 해가지고 지도 서비스도 오픈 API로 제공이 되거든요. 그럼 구글이나 다음이나 네이버에 지도 서비스 연결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저 위치의 주소를 지도상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어플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오픈 API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동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이 REST 아키텍처라는 그런 뭔가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웹 서비스 형태로, HTTP는 웹 서비스의 프로토콜이거든요. 웹 서비스 프로토콜, 즉 무슨 얘기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서버가 이 데이터를 웹 서비스 형태의 데이터로 제공을 해줄 테니 가져가라,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이트 어디를 들어가더라도 사이트를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그 사이트 내용이
웹 브라우저 안에 화면이 뜨는 거잖아요. 근데 화면이 뜨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기서 보면,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그 투두리스트를 텍스트 파일로 읽었을 때 보이는 내용들 있잖아요. 샵 두 개로 해서 딜리미터 써가지고 리스트가 쫙 보이고 그거를 읽어서 해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홈페이지 웹사이트 속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담아서 요청을 하면, 그러면 웹사이트의 정보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홈페이지 형태로 보여주는 정보가 뭐 이런 정보가 나오든지, 뭔가 원하는 정보가 어떤 틀에 맞춰서 짠하고 나오는, 그게 제이슨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CSV로 나온다든지 XML로 나온다든지, 뭔가 이게 정보에 따라서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는 방식으로 API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API를 그냥 불러서 네가 갖다 써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표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REST API에서 이 REST API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HTML 표준을 따르는 모든 언어와 플랫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즉 웹사이트 웹 프로그래밍만 할 줄 알면 REST API 써서 서비스에다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웹을 가지고 이제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웹사이트 호출하고 있는 홈페이지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 똑같잖아요. api.github.com. 그러면 이제 github.com에서 REST API를 어떻게 제공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pi github.com, 이거는 사이트 주소예요. 이 사이트 주소에서 이 URL의 규칙을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org 중에서 얘를 검색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레포지터리를 전부 다 가지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REST API는 각각의 REST API 제공하는 데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줍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정보로 이렇게 제공할 테니까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채워서 콜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줄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보세요. URL을 넣고 뒤에 멤버스의 홍해 카스 이렇게 되면, 자,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느껴보세요. 얘는 myData.com에 있는 API에서 이런 게 지금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을 때, 여기서 API를, REST API를 제공을 한다고 할 때, 여기에서는 이게 멤버 중에 홍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카스라는 레코드를 가지고 와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멤버스 중에, 회원 중에 1번 일련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get 하는 거예요. get. 그러니까 get 한다는 얘기는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CRUD로 치면은 read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post하고 put하고, 자, post는 지금 API myData members 해가지고 여기다가 members 2번이라는 데이터를 create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CRUD의 C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ush이라는 거는 여기에 members의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CRUD의 U에 해당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D에 해당되는 기능은 delete. 그러니까 get, post, put, delete라는 네 가지의 메소드. 이거는 웹사이트, 웹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토콜 HTTP 중에 저런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공되는 메소드가 있어서 저 메소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CRUD 기능에 필요한 만큼. 근데 우리가 보통은 오픈 API를 사용하면, 공공 데이터의 API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져다가 쓰게 하는 용도지, 그 내용을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가 막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get을 가장 많이 써요. 나머지는 이제 적어도 내가 권한이 있어서 이 정보를 지우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추가하거나 하는 게 가능한 권한이 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거겠죠.
웹 서비스는 HTTP 프로토콜로 진행이 될 때는 뭔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웹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9주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웹 서비스는 클라이언트 측하고 서버 측이 양쪽에 있을 때 웹 서버와 웹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웹 클라이언트는 지금 일반 사용자 뭐 크롬이나 사파리나 이런 웹 브라우저를 쓰는 사람을 웹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접속하는 웹 서비스 네이버 다음 뭐 히즈넷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웹 서버예요.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냐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정보를 보고 싶어. 또는 나는 이러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회원가입을 하고 싶어. 뭐 나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를 보내줄 테니까 데이터를 올려줘. 히즈넷에 뭐 과제를 올린다거나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게 전부 다 HTTP 프로토콜 안에서 메소드를 콜을 해서 리퀘스트를 보내요.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웹서버는 그 해당되는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해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한 다음에 결과값, 리턴 값을 보내줘요. 그걸 리스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리스폰스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종류가 번호를 1년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200번대, 400번대, 300번대, 500번대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번호에서 예를 들면 200번이면 정상, 그 다음에 400번이면은 요청이 좀 부적절한 경우. 그래서 뭐 401번, 403번, 405번 각각의 1년 번호마다 다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의 HTTP 리스폰스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검색을 해보면 아마 어마어마한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드를 확인해서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만들어가고 있는 웹 서비스를 통한 API 호출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적절한 에러 처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럼 REST API는 어떤 아키텍처를 갖고 있느냐? 자, 아까 얘기했죠. 웹 서비스 이게 여기가 웹 서비스예요. 그래서 웹 서비스 형태로 HTTP 또는 HTTPS 뒤에 S가 붙어 있는 거는 보안 채널을 만든 거예요. 시큐어한 채널. 그래서 HTTP는 일반 채널, HTTPS는 보안 채널을 만든 거죠. 요즘에는 대부분 다 보안 채널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쨌든 웹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얘가 이 HTTP 메소드 중에 get이나 post나 push나 delete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다가 API를 콜을 해요. 그럼 이렇게 이 메소드를 콜을 딱 하면 그러면은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서 그 서버가 리스폰스를 보내주게요. 근데 보낼 때 get이나 post나 push나 delete 이렇게 그냥 할 때 메소드를 그냥 호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파라미터를 던지죠. 아까 본 것처럼 get을 할 때도 회원 중에 뭐 아이디가 홍인 사람의 뭐 자동차 소유 정보를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뭐 1년 번호가 1번인 사람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뭔가 파라미터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보내주면 그럼 얘가 리스폰스를 보내오겠죠. 그러면 REST API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개발자라면 예를 들어서 그냥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하는 사용자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플을 만드는 개발자도 있을 거고요. 웹 서비스를 브라우저상에서 서비스 개발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일반 사용자 말고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REST API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 정보를 어떤 형태로 갖고 오냐면 JSON이나 XML 형태로 데이터가 갖고 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의 개발자는 바로 이 JSON과 XML을 다루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루느냐? JSON 저번에 JSON 같은 걸로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거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부분을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엮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대충 이런 건가? 라고 느끼면 돼요. 왜냐면 이것만 가지고 거의 뭐 한 달, 두 달 수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REST API만 주구장창 파는 그런 코스가
인터넷상에도 뭐 유료로 진행되는 코스도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 영상 중에 이것도 열 몇 개짜리 영상으로 뭐 개념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만 다루기에는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구경을 하는 겁니다.